호주 시드니 외곽 수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빅토리아 장미 장원. 호주 최고 엘리트 식물학자이자 이 대저택의 소유주인 한 노신사가 새카맣게 갈라진 대지 위에 주저앉아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장미 수만 그루가 호주 최악의 가뭄과 악마 같은 악성 잡초에 의해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독일제 티타늄 삽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나갔고 미국제 최첨단 전동 장비는 돌덩이가 된 흙 앞에서 불꽃을 튀기며 멈춰 섰습니다. 치매를 앓는 구순의 어머니는 죽어가는 장미를 쓰다듬으며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평소 그가 벌레 보듯 무시하고 멸시하던 한국인 사위가 낡은 가방에서 기괴하게 휘어진 검은 쇳덩어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쇳덩어리가 내리친 첫 번째 일격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 대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서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빅토리아 장미 장원을 소유한 가문의 당주이자 호주 왕립식물학회의 수석 고문을 30년 넘게 지낸 사람이죠. 제 장원은 시드니 외곽에 수만 평 규모로 펼쳐져 있고 그 안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부터 100년 넘게 대대로 내려온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장미 수만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그 장미들이 일제히 붉은 꽃잎을 터뜨리는데 그 장관을 보러 호주 전역은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에서까지 원예 전문가들이 찾아올 정도예요. 장원의 정문을 열고 들어서면 양쪽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장미 터널이 펼쳐지고 한여름에는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수 킬로미터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장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닙니다. 저와 제 가문 4대의 역사가 뿌리째 박혀있는 살아 숨쉬는 유산이에요. 저는 이 장원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은 딱 하나, 서양의 과학이었습니다. 토양의 산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하고 관계 시스템을 밀리미터 단위로 설계하고 비료의 성분비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정원 가꾸기의 방법이었죠. 호주 왕립식물학회에서 수십 년간 논문을 발표하고 학회를 이끌고 젊은 학자들 앞에서 강연하며 쌓아올린 제 커리어 전체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양의 과학 시스템 바깥에 있는 농업 지식 따위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존재하는지조차 알고 싶지 않았어요. 서양의 과학이 곧 세계의 전부라고 저는 그렇게 단단하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 완벽한 인생에 어느 날 아주 거슬리는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동딸 클로이가 한국에서 건너온 청년 하나를 데리고 집에 나타난 겁니다. 이름은 진우.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클로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청년이 처음부터 끔찍하게 싫었어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호주에서 가장 유서 깊은 가문의 딸과 나란히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 자존심을 뿌리째 흔들었거든요. 제 동료들은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학회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진우를 바라보면서도 그에게 악수 한 번 건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내민 손을 외면한 채 저는 차갑게 서재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클로이가 눈에 보이게 행복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라는 사람은 저의 참을성을 바닥까지 시험하는 재주가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른 아침부터 장원에 나가 흙을 만지며 장미를 돌보고 있으면 꼭 슬그머니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한국에는 자연과 교감하며 수천 년 동안 다져온 전통 농경의 지혜가 있습니다. 흙은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는 상대라고 배웠어요. 자연과 대화라니요. 토양학 박사인 제 앞에서 흙하고 대화를 하라는 겁니까? 저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아니면 점쟁이의 주술이냐고요.
한 번은 진우가 장원 울타리 너머로 흙의 색깔과 갈라진 틈새를 유심히 관찰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걸 봤는데 저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아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장원에는 얼씬도 하지 말게. 자네 같은 풋내기가 알량한 동양의 미신 따위로 내 고귀한 장미들을 망치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으니. 저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진우의 장원 출입을 완전히 금지시켰고 클로이가 조금이라도 감싸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죠. 크리스마스 만찬에서, 부활절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의 90번째 생신잔치에서 저는 번번이 진우를 수십 명의 하객들 앞에서 무안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 집안의 당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생신 만찬 자리에서 진우가 한국에서 공수해온 전통 녹차를 정성스럽게 우려서 어머니께 올렸는데 저는 그 찻잔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인에게 치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고 클로이의 두 눈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그때마다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화를 내거나 반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클로이의 손을 가만히 잡은 채 그저 조용히 물러섰죠. 한 번은 제가 모임 자리에서 심하게 망신을 주었는데도 돌아갈 때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밉살스러웠어요. 반항이라도 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아무 말 없이 뒤로 빠지는 모습이 마치 제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거든요. 어쩌면 그 침묵이, 그 흔들리지 않는 태연함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클로이는 종종 저를 따로 불러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진우는 한국에서 농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전통 농업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공부한 사람이고요. 아빠가 딱 한 번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호주 최고의 식물학자인 내가 뭘 모른다고 대체 한국인 사위한테서 뭘 배우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클로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며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클로이의 한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옳고 딸이 틀렸다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면 저는 서재 창문으로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장미 장원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견뎌온 이 장미들처럼 저와 제 가문의 권위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죠. 서양의 첨단 기술과 과학적 시스템만이 이 거대한 장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저는 흔들림 없이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도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저 동양인 청년을 떠나게 될 거라고요. 그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단단했던 확신이 얼마나 처참하고 뼈아픈 대가로 되돌아올지. 그때의 오만한 저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기록적인 폭염이 호주 대륙을 집어삼켰어요. 사흘이고 나흘이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 아래 태양은 자비 따위 잊어버린 듯 대지를 가차없이 달궜습니다. 시드니 외곽의 기온이 연일 45도를 넘겼고 아스팔트 위에 달걀을 깨면 반숙이 될 정도였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가축이 쓰러지고 농작물이 전멸했다는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석 달 넘도록 구름 한 점 없이 무자비한 파란색만 펼치고 있었어요. 강줄기가 마르고 호수 바닥이 드러나고 100년 된 나무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전례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장원에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설치한 최첨단 자동 관계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독일 회사가 설계한 이 시스템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장미 뿌리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최신 시설이었습니다. 50개가 넘는 센서가 토양 수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물을 보내주는 그야말로 서양 기술의 결정체였죠. 저는 이 시스템이 있는 한 어떤 가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그저 종이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석 달째 접어들자 지하수위가 바닥을 드러냈고
제 자랑이던 관계 시스템의 파이프에서는 물 대신 뜨거운 공기만 헛헛하게 뿜어나왔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센서들은 여전히 깜빡이며 데이터를 보내왔지만 보낼 물이 없는 시스템은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어요. 장원의 점토질 흙은 수분을 모조리 빼앗긴 채 갈라지고 뒤틀리면서 거대한 콘크리트 바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발로 밟으면 톡톡 건조한 소리가 났고 삽을 꽂아보면 철판 위에 내리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수만 평의 장원 전체가 거대한 회색 돌바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장미들은 뿌리로 물을 빨아올리지 못해 잎끝부터 갈색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장원에 나갈 때마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장미 몇 그루가 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악몽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의 틈새를 뚫고 까맣고 흉측한 잡초 덩굴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호주 생태계 최악의 악성 잡초, 현지 정원사들 사이에서 악마의 발톱이라 불리는 놈들이었습니다. 이 잡초들은 보통 잡초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뿌리가 지하 깊숙이 수미터까지 뻗어들어가 다른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며 남은 수분과 양분을 모조리 빨아먹는 식물계의 흡혈귀 같은 존재였죠. 가뭄으로 경쟁 식물들이 약해진 틈을 타 이 악성 잡초들은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장원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발톱들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100년 된 제 장미들의 뿌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장원에 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제까지 붉은 꽃잎을 피우던 장미가 하룻밤 사이에 잎이 누렇게 변해 축 늘어져 있고 줄기가 안쪽부터 까맣게 말라들어가고 있었어요. 흙을 긁어보면 장미 뿌리에 악마의 발톱이 뱀처럼 감겨붙어서 장미의 마지막 생명수를 빨대처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그루, 20그루씩 100년 된 장미들이 쓰러져갔고 장원의 한쪽 구역은 이미 완전히 전멸해서 붉은색 대신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한때 꽃향기 가득하던 동쪽 터널은 이제 말라 비틀어진 가시넝쿨만 흉물스럽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장원을 30년 넘게 함께 가꿔온 수석. 정원사 토마스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대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된 적은 제 인생에 처음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질식하고 있어요. 잡초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번 달 안에 장원의 절반이 전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90을 넘긴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가족의 이름도 어제 무얼 했는지도 아침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어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기억이 바로 이 장미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결혼 첫날 직접 심어주신 장미. 어머니는 매일 아침 휠체어를 타고 장원에 나와 그 장미를 쓰다듬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세상의 모든 기억이 흐려져도 장미꽃 향기만은 어머니를 아버지 곁으로 데려다주는 유일한 통로였던 거죠. 간병인이 오늘은 더우니 안에 계세요라고 말려도 어머니는 고집스레 장미밭으로 향하셨습니다. 장미를 만지시는 순간만큼은 어머니의 눈에 잠깐이나마 옛날의 맑은 빛이 돌아왔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어느 아침 말라 비틀어진 장미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앙상한 손으로 갈색으로 바랜 꽃잎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서야, 장미가 아프단다. 우리 장미가 숨을 못 쉬고 있어. 아버지가 심어준 장미가 죽어가고 있단다. 그 떨리는 음성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가 주먹으로 내려치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죽은 장미 줄기를 앙상한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마치 아픈 아이를 달래듯 토닥이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이미 생명이 끊어진 줄기에게 속삭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호주 최고의 권위와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가진 저였지만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도 닦아드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악마 같은 잡초의 뿌리를 뽑아내 흙에 숨구멍을 내줘야 했습니다. 장미의 뿌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잡초를 제거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대지는 그 어떤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전 세계의 장비 업체들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어요. 독일이든 미국이든 스웨덴이든 세계 최고의 원예 장비를 전부 사들여서라도 이 땅을 뚫고 어머니의 장미를 살려내겠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장미를 보러 나오시는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을,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 고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드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전화라는 전화는 다 걸었어요.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세계 각국의 원예 장비 회사에 급한 주문을 넣었고 항공 특송비까지 추가해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트럭 3대 분량의 최고급 원예 도구들이 장원 앞마당에 내려졌어요. 독일제 최고급 티타늄 합금 모종삽, 미국제 최신형 전동 잡초 제거기, 스웨덴의 인체공학적 정원 포크, 영국제 특수 강화 강철 갈퀴. 하나같이 수백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단단하다고 소문난 것들만 골라 사들인 겁니다. 총 투입 비용만 2만 달러가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미를 살릴 수만 있다면 10만 달러라도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장비가 도착하자 저는 시드니에서 가장 이름 높은 전문 정원사 팀 1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호주 전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던 베테랑들이었죠. 이 사람들이라면, 이 장비들이라면 틀림없이 저 악성 잡초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나 중장비를 투입하면 간단하겠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됐어요. 100년 된 장미의 뿌리가 복잡하고 섬세하게 얽혀 있어서 기계가 들어가는 순간 장미 뿌리까지 함께 갈려나갈 테니까요. 오직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한 뿌리 한 뿌리 잡초만 골라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자, 시작하게. 저 잡초를 당장 전부 뽑아내란 말이야. 첫 번째 인부가 독일제 티타늄 합금 모종삽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수백 달러짜리 반짝이는 은색 삽날이 호주의 뙤약볕 아래 번쩍 빛났어요. 그리고 100kg이 넘는 거구의 체중을 한 발에 모두 실어 땅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끼익깡! 귀를 찢는 금속 마찰음이 장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자랑스러운 독일의 첨단 금속 기술이 만들어낸 티타늄 합금 삽날이 한 번의 타격에 엿가락처럼 기괴하게 휘어져 버린 겁니다. 내리친 인부의 두 팔이 반동으로 번쩍 튕겨 올라갔고 충격이 손잡이를 타고 전해져 손바닥 가죽 장갑이 찢어졌습니다. 인부가 장갑을 벗어보니 반동의 충격으로 손바닥 껍질이 벌겋게 벗겨져 진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수백 달러짜리 세계 최고급 삽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죠. 휘어진 삽날을 집어든 인부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정원 일을 했는데 삽이 이렇게 된 건 처음 봅니다. 다른 장비를 써봐. 미국제 전동 제거기를 돌려. 두 번째 인부가 미국제 최신형 전동 잡초 제거기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날카로운 모터 소리와 함께 강화 텅스텐 회전날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회전날이 콘크리트처럼 굳은 점토질. 흙에 닿는 순간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대낮에도 눈이 부실 정도의 주황빛 불꽃이었어요. 그리고 3초도 되지 않아 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첨단 전동 장비는 뜨거운 매연과 타는 냄새만 남긴 채 멈춰 섰고 모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과열된 기계 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얼굴을 달궜고 고무타는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900달러짜리 미국의 자존심이 3초 만에 검은 연기 한 줌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 인부가 스웨덴제 인체공학적 정원 포크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굳은 땅에 찔러 넣었습니다. 포크의 끝이 흙에 1cm쯤 들어가나 싶더니 뚝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참나무 손잡이가 한가운데에서 두 동강이 났어요. 이어서 영국제 특수 강화 강철 갈퀴로 땅을 긁어보았지만 흙은 긁히기는커녕 갈퀴의 이빨 4개가 차례대로 꺾여 나갔습니다. 마치 장원의 흙이 서양 장비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나씩 하나씩 씹어먹고 뱉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도구를 꺼낼 때마다 부서지는 소리만 달라졌을 뿐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부들의 상태는 처참해졌습니다. 장갑이 찢어져 맨살이 드러난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반동을 견디다 못한 손목과 어깨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 인부는 삽자루가 부러지면서 팔꿈치를 땅에 찧어 비명을 질렀고 또 다른 인부는 허리를 잡고 주저앉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구급 상자가 동이 날 지경이었어요. 15명이 달려들어 반나절을 사투한 결과 뽑아낸 잡초는 고작 서너 포기에 불과했어요. 그마저도 뿌리가 중간에 끊겨 나와서 지하에 남아있는 봄뿌리에서 며칠 안에 다시 올라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나절의 피와 땀이 완전히 헛수고가 된 겁니다. 장원 한가운데에는 부러지고 휘어지고 날이 나가고 손잡이가 동강난 수십 개의 최고급 세계 장비들이 처참한 시체처럼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 미국의 기술력, 스웨덴의 정밀공학, 영국의 전통. 서양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호주의 점토질 대지 앞에서 완전한 쓰레기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양의 도구들은 한결같이 넓고 평평한 면으로 힘을 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 분산된 힘은 이 지독하게 굳어버린 땅 앞에서 속절없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만 달러를 쏟아붓고 남은 것은 부상당한 인부들과 박살난 쇳덩어리 무더기, 그리고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콘크리트 땅뿐이었습니다. 잡초들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검은 뿌리를 뻗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잔의 한가운데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끝났어. 내 평생의 업적도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도 모두 끝이야.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맹신했던 서양 시스템의 철저한 몰락. 돈과 기술과 권위로 이 세상 못할 것이 없다고 믿어왔던 한 남자의 처절하고 비참한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인부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팀장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땅은 사람 손으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녹슨 모처럼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장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 땅을 뚫을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건가? 절망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흙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부들은 이미 전부 떠나고 부서진 장비들만 사방에 널려있는 그 처참한 장원에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린 채 장미밭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까맣게 굳어버린 흙 위에 떨어진 제 눈물이 동그란 자국을 남겼다가 뜨거운 땅의 열기에 금세 증발해 사라졌어요. 부러진 독일제 삽자루가 제 옆에 나뒹굴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까맣게 죽어가는 장미밭 위로 마른 잎사귀가 유령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저녁이었어요. 이 장원을 가꾸기 위해 바친 60년이라는 세월이 오늘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사각사각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더니 제 딸 클로이와 그 옆에 진우가 서 있었어요. 클로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딸도 멀리서 이 참극을 지켜보며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진우는 낡은 갈색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말없이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해왔던 그 사위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이 순간에 저를 찾아온 겁니다.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의 손이 닿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것을 겨우 참았어요. 아버지의 체면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딸에게 안겨 엉엉 울었을 겁니다. 아빠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우를 믿어보세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농사를 지어온 나라예요.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무거운 기계 없이도 맨손으로 돌밭을 일구고 산비탈을 논으로 만들어 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우가 해결책을 가져왔어요. 아빠, 제발. 클로이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거절할 기력도 반박할 논리도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수만 달러어치 최고급 서양 장비들이 전부 박살나고 호주 최고의 정원사팀이 두 손 들고 떠난 마당에 제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동양의 것을 인정한 적이 없는 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단단한 자존심마저도 먼지처럼 바스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맴돌고 있었고 죽어가는 장미들의 갈색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친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아닌 그저 입을 다문 채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진우가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낡은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기름종이에 정성스럽게 쌓여있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벗기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맙소사.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손잡이는 세월의 때가 묻은 투박한 나무로 되어 있었고 끝에는 검게 그을리고 기괴하게 휘어진 쇠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보다도 작았어요. 번쩍이는 은빛도 없고 정밀한 기계 장치도 없고 그 어떤 첨단 기술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투박한 물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시시대 동굴에서 발굴한 유물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흉측한 외모였어요. 방금 전까지 반짝이던 독일제, 미국제 장비들의 세련된 외관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물건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밀려왔어요. 장인어른, 이것은 한국 경상북도 영주의 전통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수백 번의 망치질로 한 땀 한 땀 두드려 만든 홈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 안에는 수천 년간 한국의 척박한 산과 돌밭을 일구며 축적해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굳은 땅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우스꽝스러운 물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런 장난감 같은 물건을 들고 나타나다니. 네 이놈. 지금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수백 달러짜리 독일제 티타늄 합금 삽도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콘크리트 땅이다. 그런데 지금 그깟 동양의 촌스러운 고철 덩어리로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장난하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제 고함이 텅 빈 장원에 메아리 쳤습니다. 부러진 장비들 사이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우는 제 폭언에도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모욕을 주어도 묵묵히 감내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거기에 강철 같은 결의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분명히 장인인 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저를 도우겠다는 진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게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제 고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없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고 못생긴 호미를 오른손에 단단히 쥐고 악성 잡초가 가장 깊이 박힌 굳은 땅을 향해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어요. 진우의 손등에는 굵은 힘줄이 솟아 있었고 흙을 많이 만져본 사람 특유의 갈라진 송금이 보였습니다. 저 손은 제가 비웃던 동양의 농경을 직접 몸으로 배운 손이었어요. 클로이가 제 팔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보세요. 제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지친 몸을 부서진 삽자루에 기대고 어차피 곧 또 하나의 도구가 부러지는 꼴을 보게 되리라는 씁쓸한 체념을 아는 채 사위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해가 진우의 손에 쥐어진 검은 쇳덩어리 위로 마지막 빛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호주의 하늘과 한국의 쇠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서양의 모든 것이 실패한 이 전쟁터에서 검고 못생긴 쇠조각 하나가 마지막 병사처럼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디 기적이 일어나기를.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그런 간절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오른팔이 머리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검은 호미날 위에 한 줄기 섬광처럼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호미의 끝,
까맣게 단련된 쇠의 가장 뾰족한 한 점이 하늘을 향해 빛나고 있었죠. 수백 번의 망치질이 빚어낸 매의 부리보다 날카로운 그 한 점이 진우의 눈동자가 호미의 끝을 따라 굳은 땅 위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린 고수가 검을 뽑기 직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 진우의 몸 전체에서 흘러나왔어요. 1초, 2초.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정적. 그리고 팔이 내려왔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무식하게 힘으로 내리꽂는 게 아니라 호미 자체의 무게가 중력을 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양 인부들이 온몸을 실어 삽을 내려찍던 야만적인 동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놀라운 정밀함이 있었어요. 진우의 손목이 미세하게 꺾이며 호미날의 궤적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율했고 검은 쇳덩어리는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했습니다. 마치 매가 먹이를 향해 하강하듯 모든 운동 에너지가 호미의 가장 뾰족한 끝, 한 점에 응축되어 가는 것이 보였어요. 호미날이 공기를 가르며 내려오는 그 찰나 쇠가 바람을 베는 듯한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콰직!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장원의 무거운 정적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깡, 뚝, 끼 이익 같은 처참한 실패의 소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쇠가 흙에 굴복하는 소리가 아니라 흙이 쇠에 무릎 꿇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장원의 벽돌 담장에 부딪혀 메아리로 되돌아왔을 때 제 심장도 함께 한번 크게 요동쳤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제 티타늄 합금 삽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미국제 전동날이 불꽃을 뿜으며 부러져 나가던 그 무시무시한 콘크리트 땅에 진우가 내리친 호미의 뾰족한 끝이 깊숙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 센티미터가 아니에요. 호미의 구분날 전체가 돌처럼 굳은 흙 속에 완벽하게 묻혀 들어간 겁니다.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가르듯 아무런 저항도 없이 호미가 박힌 자리에서 잔금이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갈라진 틈 사이로 미세한 흙먼지가 폭발하듯 솟아올랐습니다. 그 먼지가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반짝이며 공중에 흩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입에서 경악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클로이가 저도 모르게 환호를 지르며 두 손을 모았어요. 진우의 이마에는 단 한 방울의 땀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백 달러짜리 장비를 내리치며 온몸에 땀을 쏟고 손바닥에서 피를 흘리던 서양 인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적은 힘으로 저 무시무시한 땅을 뚫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진우는 평소 장원 울타리 밖에서 유심히 관찰하던 경험 덕분인지 정확히 흙의 결이 가장 약한 지점을 골라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클로이가 흥분을 억누르며 제게 설명했어요. 아빠, 비밀은 바로 저 끝에 있어요. 서양의 삽은 날이 넓고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넓은 면적에 분산돼서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단단한 땅에는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호미는 완전히 다른 원리예요. 저 날카롭고 뾰족한 끝이 마치 매의 부리처럼 타격의 모든 힘을 한 점으로 완벽하게 집중시키는 거죠. 같은 힘이라도 닿는 면적이 수십 분의 1로 줄어들면 그 한 점에 가해지는 압력은 수십 배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점토질 흙이라도 저 뾰족한 끝이 만들어내는 압력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서양의 도구가 벽을 밀어서 넘어뜨리려 한 거라면 한국의 호미는 벽의 가장 약한 한 점을 정확히 찌른 거예요. 그것은 완벽한 물리학이었습니다.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수천 년 전에 한국인들은 이미 체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양의 도구들이 힘을 분산시키는 둔탁한 설계를 고집하는 동안 한국의 대장장이들은 수백 번의 망치질로 쇠의 끝을 벼리고 또 벼려서 자연의 법칙을 이 작은 쇳덩어리 안에 완벽하게 새겨 넣었던 것이죠.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저 작은 끝 하나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가 토양학 박사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연구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진리가 저 쇳덩어리 끝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니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서양의 수백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들이 흙 한 줌 파지 못하고 부서져 나간 그 땅을 검고 못생긴 쇳덩어리 하나가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리뿐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평생 동안 쌓아올린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서양 과학에 대한 맹신이 저 검은 쇳덩어리 한 번의 타격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진우는 박혀있던 호미를 가볍게 비틀어 뽑았습니다. 호미 날에 묻어나온 흙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만져보며 흙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제게 보여주었어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던 흙이 호미가 지나간 자리에서 부슬부슬한 가루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인 흙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습기의 냄새가 올라왔어요. 죽어있던 땅이 호미가 열어준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죠. 흙의 숨결. 진우가 말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미신이라고 비웃었던 그 말이 지금 제 눈앞에서 실체가 되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장인어른. 진우가 다시 호미를 쥐고 두 번째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쇳덩어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진우의 손에서 벌어진 기적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호미의 첫 번째 기적은 겨우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번째 기적이 벌어진 것은 그 직후였어요. 땅에 깊이 박혀있는 호미를 뽑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단한 흙 속에 깊이 박힌 쇳덩어리를 꺼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할 터였죠. 서양 인부들이 삽을 뽑을 때마다 온몸에 힘을 주고 끙끙거리며 허리를 비틀었던 것처럼요. 저는 당연히 진우도 이가 갈리도록 힘을 줘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인부들이 삽을 뽑다가 허리를 다치고 손바닥에서 피를 흘리던 처참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진우의 손목도 곧 같은 운명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한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진우는 호미 자루를 가볍게 쥔 채 마치 찻잔을 기울이듯 손목만 살짝 몸쪽으로 당겼습니다. 정말이지 손목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허리를 비튼 것도 아니었어요. 찻잔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가벼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흙에게 말을 거는 듯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손짓이었어요. 진우가 예전에 했던 말이 스쳤습니다. 흙은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는 상대라고. 쩌저적. 엄청난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돌덩이 같은 흙덩어리가 진우의 손목. 스냅 한 번에 거짓말처럼 툭 떨어져 나간 겁니다. 무게가 수킬로그램은 되어 보이는 커다란 흙덩이가 호미에 실려 가볍게 들어 올려져 옆으로 뒤집어졌어요. 뒤집힌 흙 아래에서 악성 잡초의 까만 뿌리가 드러났고 동시에 장미의 하얀 실뿌리들이 간신히 살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의 이마에는 여전히 땀방울 하나 맺혀 있지 않았고 손목에 무리한 힘이 들어간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서양 인부 3명이 온 체중을 실어도 꼼짝 않던 땅이 진우의 가벼운 손목. 스냅단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사상이었어요. 저는 경악으로 입이 벌어진 채 더듬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적은 힘으로 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지? 말이 안 돼. 진우가 천천히 일어서서 호미를 제 눈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비밀은 바로 이 기역자, 한국어의 기역 모양으로 꺾인 이목 부분에 있습니다. 호미의 날을 땅에 박으면 이 구분 부분이 자연스럽게 받침점이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힘점이 되죠. 받침점과 힘점. 이것이 바로 완벽한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진우는 호미를 옆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호미의 날은 한국어 자음 기역의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서양 삽처럼 자루와 날이 일직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날이 한번 꺾여서 내려가 있었죠. 그제야 보였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곡선 하나에 놀라운 역학적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서양의 삽은 일자 구조이기 때문에 흙을 파려면 사람이 온몸의 근력을 짜내서 수직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부들의 손목이 꺾이고 허리가 망가지고 어깨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거죠. 도구가 사람을 갈아 넣는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호미는 다릅니다. 이 기역자 굽은 목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도구 자체의 무게 중심이 자동으로 흙을 파고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사람은 그저 방향만 잡아주면 돼요. 무거운 흙을 들어 올리는 건 사람의 근력이 아니라 지렛대의 물리적 힘인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서양의 도구들은 인간의 근력을 한계까지 쥐어짜 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의 손목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까지고 허리가 주저앉았던 거예요. 도구가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 하지만 이 작은 한국의 호미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연의 물리 법칙을 순리대로 이용해서 사람의 몸을 보호하면서도 더 강력하게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기술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키는 것이 기술입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아끼는 한국의 지혜입니다. 장인어른. 진우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 한복판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진우의 눈가에 미세한 수분이 맺혔다가 사라졌어요. 이 말을 하기까지 이 사위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려왔을까요? 사람을 아끼는 지혜라니. 서양의 도구는 인간의 몸을 소모품처럼 갈아 넣었고 한국의 도구는 인간의 몸을 지키면서 자연의 힘을 빌려 일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기술적 격차와 따뜻한 철학 사이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토양학 박사로서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저조차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설계. 철학이 이 작고 볼품없는 쇳덩어리 안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부터요. 한국의 이름 모를 대장장이가 이 곡선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대가 땀과 지혜를 쏟아부었을까요? 제가 미개하다고 비과학적이라고 비웃었던 그 동양의 농기구 안에 서양 과학이 꿈도 꾸지 못한 경지의 인체공학과 물리학이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두 무릎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진우가 호미를 다시 땅에 박는 모습을 숨도 쉬지 못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클로이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보이시죠? 클로이의 속삭임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호미의 진짜 실력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기적이 바로 다음 순간 펼쳐질 참이었으니까요. 가장 큰 난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땅을 뚫는 것, 흙을 들어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는 장미를 살릴 수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악성 잡초의 뿌리가 100년 된 장미 뿌리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잡초의 뿌리만 정확하게 제거하면서 장미의 뿌리는 단 한 올도 다치지 않게 해야 했어요. 이것은 삽이나 갈퀴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서양의 그 어떤 도구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를 뽑으면 다른 하나가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 외과 수술에 가까운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이었으니까요. 전문 정원사 팀장도 이 작업만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던 바로 그 난제였습니다. 진우가 호미를 짧게 쥐었습니다. 손잡이 끝이 아니라 날에 가까운 중간 부분을 감싸 쥐더니 마치 연필을 쥐듯 섬세하게 잡은 거예요. 서양의 삽은 손잡이를 잡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지만 호미는 잡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최고도의 집중력이 떠올랐습니다. 숨소리마저 고른 상태로 진우는 장미뿌리 바로 옆에 흙 속으로 호미를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호미가 흙 속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은 아까의 강렬한 타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외과 의사가 메스를 다루듯 밀리미터 단위로 조심스럽게 전진했어요. 호미의 굽은 안쪽 날이 흙 속에서 장미 뿌리의 표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장미에 기생하고 있던 잡초의 가느다란 잔뿌리들을 하나하나 긁어냈습니다. 마치 수염을 면도하듯 장미 뿌리의 표면에 달라붙은 기생 잔뿌리들만 정밀하게 걷어내는 겁니다. 스스스.
호미날이 흙 속에서 잔뿌리를 긁어내는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어요. 그 소리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환자의 상처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의사의 손길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죠. 진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긴장이 아니라 극도의 집중 상태에서 나오는 제어된 정밀함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단 한 올의 장미 뿌리라도 다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저까지 전염되어 왔습니다. 잔뿌리 처리가 끝나자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어요. 장미뿌리 깊숙이 파고들어 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악성 잡초의 메인 뿌리. 엄지손가락만 한두 개의 까만 뿌리가 장미뿌리를 옥죄듯 감고 있는 모습이 흙을 걷어내자 드러났습니다.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흙을 손으로 떠내 잡초 뿌리의 위치를 확인해 주었어요. 두 부부의 호흡이 마치 수술실의 집도의와 보조 간호사처럼 착착 맞아떨어졌습니다. 클로이가 여기 이쪽 뿌리 조심해라고 속삭이면 진우가 바로 호미의 각도를 조절하고 진우가 흙 좀 더 걷어줘라고 하면 클로이의 손이 즉시 움직였어요. 말보다 눈빛이 먼저 통하는 부부였습니다. 진우가 호미의 끝을 잡초의 메인 뿌리 아래에 정확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미의 굽은 날을 마치 낚싯바늘처럼 이용해서 잡초 뿌리만 걸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호미의 곡선이 잡초 뿌리의 아래쪽을 감싸며 장미 뿌리로부터 분리시켜 나갔습니다. 진우의 손목이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일 때마다 까만 잡초 뿌리가 흰 장미 뿌리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떨어져 나갔어요. 쑥! 마침내 잡초의 메인 뿌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허공으로 딸려 올라왔습니다. 진우가 호미를 들어 올리자 그 검고 흉측한 뿌리가 호미날에 걸린 채 공중에 매달렸어요. 100년 된 고귀한 장미의 뿌리는 단 한 가닥도 다치지 않은 채 장미의 생명을 갉아먹던 기생충 같은 잡초의 뿌리만이 깔끔하게 적출된 것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식물학자로서 60년의 경력을 가진 제가 봐도 이것은 인간의 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작업이었습니다. 아니, 인간의 손이 아니라 홈이라는 도구가 인간의 손에 그 능력을 부여한 것이죠. 클로이가 작은 환호를 터뜨리며 진우가 뽑아낸 잡초 뿌리를 재빨리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즉시 다음 장미 옆으로 이동해 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도 호민 아래 흙을 털어내고 곧장 다음 작업에 착수했죠. 두 부부의 환상적인 호흡 속에서 죽어가던 대지가 한 뼘 한 뼘 숨을 쉬고 장미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출되는 기적이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까맣게 질식하던 흙이 부드러운 갈색으로 되살아나고 장미뿌리가 해방된 듯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기계가 범접할 수 없는 섬세함. 흙의 결을 읽고 식물과 교감하는 정밀함. 그것은 단순한 원예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성스러운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진우가 호미로 흙 속을 더듬을 때마다 진우의 손끝에서 흙의 상태를 읽어내는 감각이 흘러나왔어요. 어디에 장미뿌리가 있고 어디에 잡초가 숨어 있는지를 진우는 눈이 아니라 호미를 통해 전해지는 흙의 감촉으로 알아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하던 흙과의 대화. 미신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것이 지금 제 눈앞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으로 현현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만하게 무시해왔던 그 동양적 감성이 실은 최고 수준의 과학적 감각이었던 겁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몇 주 동안 포기했던 작업을 진우와 클로이는 단 하나의 호미를 번갈아 쥐며 불과 3시간 만에 핵심 구역의 잡초를 완벽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장원의 동쪽 구역에서는 잡초가 사라진 흙 사이로 장미 뿌리들이 비로소 자유롭게 뻗어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뜨거운 것이 눈시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와 클로이의 등이 어둠 속에서 나란히 보였어요. 두 사람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는 까만 흙이 가득 끼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세상 어떤 부부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가 갈라놓으려 했던 이 부부가 지금 제 모든 것을 구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마친 진우가 흙투성이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3시간이 넘는 사투였지만 그의 손목에는 부상 하나 없었어요. 서양 인부들이 반나절 만에 피투성이가 되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진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들고 온 이 호미는 단순한 고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 최대 쇼핑몰인 미국 아마존의 원예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의 수백만 정원사들이 이미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뉴욕타임스조차 이 한국의 전통 도구를 가리켜 서양 원예의 역사를 바꾼 마법의 지팡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만 개의 별점 5개짜리 리뷰와 극찬하는 외신 기사들이 빼곡하게 떠 있었어요. 서양의 정원사들이 올린 사용 후기에는 하나같이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양의 삽을 버리고 한국의 호미를 쓴 뒤로 정원 가꾸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손목이 아프지 않고 허리가 안 아프고 작업 효율이 몇 배로 늘었다고요. 그것은 제 옹졸한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겁니다. 세상은 이미 한국의 이 위대한 도구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는데 유독 저 혼자만 서양의 우월함이라는 두꺼운 벽 안에 갇혀서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의 호미는 이미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정작 호주 최고의 식물학자라는 사람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요. 제 학문적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뒤덮었습니다. 평생 서양의 우월주의에 빠져 동양의 지혜를 무시했던 저의 오만함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어요. 진우에게 쏟아냈던 모욕들이, 가족 모임에서 준 수치들이, 장원 출입을 금지시켰던 그 차가운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죠. 아내인 클로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장인인 저의 교만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런 사위가 오늘 저의 모든 것을 구해준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흙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야, 내가 틀렸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서양의 오만한 쇳덩어리들이 내 정원을 부수고 내 가족의 기억을 죽이고 있을 때 내가 가져온 한국의 작은 호미가 이 모든 것을 구해주었구나. 내가 벌레처럼 취급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얕잡아본 내가 내 모든 것을 살려주었어. 저는 수십 명의 정원사와 하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위 진우의 흙 묻은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문의 당주로서의 위엄도 왕립식물학회 고문으로서의 체면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했습니다. 한없이 미안하고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를 용서해 다오, 제발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용서해 다오. 진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흙바닥에 무릎 꿇은 저를 따뜻한 두 팔로 안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장인어른이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클로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석양이 진 장원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저희 세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굳었던 대지에 물이 스며들고 잡초가 사라진 정원에서 갈색으로 시들었던 장미 줄기에 초록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시던 동쪽 구역에서 붉은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장원에 나온 어머니는 그 장미를 보시는 순간 주름진 얼굴 가득 수년 만에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앙상한 손으로 붉은 꽃잎을 쓰다듬으시던 어머니가 문득 옆에 서 있는 진우의 흙 묻은 거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아가야. 내 덕에 아버지의 장미가 다시 숨을 쉬는구나. 치매로 모든 것을 잊으신 어머니가 진우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인 저의 이름도 때로는 잊으시는 어머니가 장미를 살려준 이 한국인 청년의 손만은 놓지 않으셨어요.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고 클로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은 그 모습은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미가 진우를 통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의 흐린 눈동자에 잠깐이나마 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장미 향기가 진우의 온기가 어머니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진우의 손등을 한참이나 쓰다듬으시다가 이윽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보, 장미가 다시 피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클로이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미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 네 사람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 왕립식물학회에 나가 당당히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원예 기술은 서양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주의 작은 대장간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장인 정신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철학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제 여생은 이 위대한 한국의 지혜를 전 세계에 알리며 사위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토록 볼품없는 호주의 늙은이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준 한국과 저의 자랑스러운 사위. 진우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콧대 높던 호주 최고의 식물학자이자 거부 장인 어른이 결국 우리 전통 농기구 호미의 위대한 과학적 원리 앞에 완벽히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오열하는 모습. 가슴이 뻥 뚫리면서도 코끝이 찡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서양의 최첨단 장비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불꽃을 튀기며 속수무책으로 부서져 나가던 그 콘크리트 같은 대지를 투박하고 검은 쇳덩어리 하나가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부숴버리는 그 장면. 정말이지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호미 안에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수천 년간 척박한 산비탈과 돌밭을 일구며 생명을 보듬어온 우리 선조들의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뾰족한 끝에 힘을 집중시키는 물리학, 기역자, 곡선에 담긴 지렛대의 원리, 그리고 사람의 몸을 지키는 인체공학적 설계까지. 그 위대한 철학이 이역만리 호주에 죽어가는 장미 정원뿐만 아니라 꽁꽁 얼어붙었던 장인어른의 교만한 마음까지 완벽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으시는 구순 어머니가 다시 핀 장미를 만지시며 사위 진우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시던 그 장면, 정말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클로이와 찰떡 같은 호흡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사위 진우 씨. 앞으로는 든든한 장인어른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지혜와 기술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은 계속해서 생생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벅찬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